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음. 저희가 신년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설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설날 잘 보내셨나요? 명절 때 버터를 많이 드시고 오셨나봐. 떡국 대신 버터 네. 한번 먹고 왔어요. 네. 네. 세배 한번 드려야 되는데 네. 아유. 제가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뭘 또 이렇게 하시려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오해하시겠어요. 아유. 띠동갑 이렇게 두 번 아유, 들잖아요. 저희 네.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전 아직 세뱃돈 받을 나이, 세뱃돈 네. 줄 나이. 아이, 또 이런다. 네, 손을 좀 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드려야죠.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세뱃돈을 음. 받았을 때 네. 뭘 하면 좋을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네. 저희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떤 게 수혜를 볼까? 최근에 글라스코어 기판, 유리 네. 기판이 정말 또 다시 핫해지고 있어요. 네네. 네, 일단은 새해가 좀 되면서 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지난주쯤에 이게 약간 단기 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 뷰 좀 바뀌셨나요, 이제? 아니요, 뭐 계속 유효한데요. 그래요? 단기라고 하지만 적어도 1분기. 그러면 3, 4월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럼 거잖아요. 사실 보통 네.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이게 중기 정도거든요. 아, 그렇죠. 중기면 그렇죠. 저는 이제 펀더멘탈리스트니까 네. 이제 분기 단위로 이렇게 뷰를 하진 않는데 네네. 보통 연간 단위로 그렇죠. 사이클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번은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한 분기, 두 분기밖에 안 보이긴 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굉장히 또 헷갈립니다. 네. 오. 굉장히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트럼프 재등장도 사실 네, 그런 그것도 부분이- 변수인데 네. 그리고 지금 뭐 B2B 음. 그 AI 쪽하고 논 AI가 완전 사이클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쵸. 예전에 같이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던 음. 때하고 지금은 굉장히 그래서 변수가 많아졌어요. 어쩔 수 없네요. 네. 유리기판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네. 급등했을 때 네. 라이브도 한번 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등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때 한창 상승하다가도 상용화는 조금 멀었다 해가지고 잠잠해졌던 네네.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CES에서 네. SK 최 회장이 네. 불을 한번 또 지폈죠. 그렇죠. 이제 제대로 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을 키워봐도 괜찮을 때일까요? 네. 근데 상용화는 사실 아직도 멀긴 했잖아요. 상용화가 됐으면 아마 주가로는 못 벌걸요. 아, 네. 벌 게 없을걸요. 네. 아, 그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정말 찐 기대로 정말 실체가 좀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간다. 아직까지는 실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그래도 지금 그 상용화에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그 기판 업체 중에 이제 네. SKC 앱솔릭스잖아요. 네네. SKC 앱솔릭스에 이제 제품이 나와요. 올해부터. 아, 그럼 이제 또 막상 눈으로 보이면 음.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아, 그쵸. 유리기판에 이제 출사표를 던진 게 네. SK, 삼성, LG, 삼성전기, LG노텍 등등이 있는데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SKC가 제일 선두고 미국의 상무부도 네. 뭐 1,400억 넘게 추가 지원한다. 네. SKC한테. 네네. 그러면 지금 대장은 SKC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SKC 앱솔릭스가 제일 이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기판을 가지고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징을 주도하는 거는 결국 TSMC입니다. TSMC의 CPO라는 기술, 네.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기술. 기존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다가 이제 그 실리콘 포토닉스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글래스코어 기판이 왜 이렇게 빨라졌냐? 네. 원래 그 처음 컨셉 때는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두께를 얇게 하고 코스트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유리 자체가 평탄도가 높기 때문에 네. 미세 선폭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어떤 서버 칩 간에 어떤 통신에서 병목이 생기고 서버 간에 통신에서 병목이 생기고 자 이런 것들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리 기반의 통신보다는 광자 기반의 통신으로 빨리 전환해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그 발열이나 그런 걸 네. 잡기 위해서 네.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유리기판을 뛰어넘는 뭔가 등장할 가능성은 뭐 없는 거죠, 아직? 아직은 네, 뭐 그런 건 뭐 새로운 머티리얼을 가지고 할 거는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반의 어떤 그 기판이 네. 이제 그 유리 기반의 그래서 글래스 코어 기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구리 동박은 똑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그 오가닉
이 어떤 플라스틱을 이제 유리로 바꾸는 거죠. SK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에 뭔가 팔았을 것 같다. 음.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그 이익으로 얼마에 좀 팔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그러면 SK한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건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아직.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거예요. 기존의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적극적인 회사는 네. 일단 인텔이 제일 먼저 이거를 이제 운을 띄웠고요. 그게 2023년도 9월일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글래스코어 기판을 공개를 했고 네. 이게 이제 운을 띄웠고 그리고 AMD가 여기 적극적으로 달라붙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X86 아키텍처 기반의 인텔하고 이제 AMD가 여기 적극적인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우리도 관심 있다. 그래서 애플도 쓰겠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센스가. 기존에 왜냐면 그 지금 코어스라고 하는 기술이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의 그 2.5D 패키징이잖아요. 네. 여기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인데 이걸 제일 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뭐 기술 가져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헤게모니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미 서플라이 체인도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블랙엘 발열 이슈가 발목을 잡은 거죠. 쓸 수밖에 없네. 네, 기존에 이거 가지고 잘 됐으면 굳이 뭐 내가 바꿀 이유가 그쵸. 없잖아요. 기존에 밸류 체인도 잘 돼 있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제 이게 고질적으로 발열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호퍼라는 H 시리즈하고 블랙웰 호퍼보다 블랙웰이 전체 기판이 더 커져요. 네. 사이즈가. 그래서 거의 100 바이 100 제곱 밀리거든요. 그리고 루비는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 플라스틱 가지고 기판을 하면 면적이 커지면 얘가 더 이제 예, 울어요. 약간 네네. 이렇게 평탄화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유리는 그래도 딱 이게 평탄하게 네네. 되기 때문에 그 레티클 음. 측면에서도 그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하고 미팅하고 나서 음. 젠슨왕의 약간 그 톤이 바뀌었어요. 최 회장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기를. 네, SK 하이닉스가 그 HBM 쪽으로 확고한 기술 리더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니까 음. 유리기판에 대한 신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를 잘해야 그렇죠. 이제 한번 신뢰를 줘야지 그 다음 네. 거도 맞아요. 세일즈가 되는 건데 음. 뭐 이것도 잘 못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일즈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그 유리기판의 대장주 SKC가 네. 정말 제대로 좀 실적에 보탬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돈을 벌려면 네. 뭐 언제쯤 어떠한 뉴스가 좀 나와야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유리기판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언제 돈을 벌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그게 2023년 초에 네. HB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1%, 2%밖에 안 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정말 망각의 동물이네요, 인간. 그렇죠.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데 그때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때 투자했으면. 그쵸. 아우. 근데 막상 이게 전체 매출에서 뭐 10%, 20%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 올라 있죠. 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약간 애매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쵸.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네. 유리기판이라는 게 그전에는 이게 다가올 미래긴 한데 이게 뭐 조금 애매하다 이런 거였는데 없었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걸 쓰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네. 기술 그 로드맵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다가올 미래인데 네. 이 타이밍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 언제 돈 벌래 이렇게 접근하면 아마 여기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네요,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공부를 해서 네. 정말 이제 여기서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를 잘 피킹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유리기판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SKC뿐만 아니라 피롭틱스도 잘 갖고, 네. 뭐 캠트로닉스, 네. 뭐 YC캠, 태성, JNTC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우리가 좀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집중해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뭔가 한번 트렌드가 네. 만들어졌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 해주면 결국 10배, 20배 나잖아요. 그거 거의 매일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죠. 한미반도체 지금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막상 못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피롭틱스가 사실은 유리기판 쪽에서는 거의 대장주처럼 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장주는 이제 일단은 소량이든 네. 뭐 다량이든 어쨌든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필옵틱스나 HB테크 정도는 제가 시장 안 좋을 때도 항상 이 정도는 보셔야 음.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SKC도 이제 대장 그렇죠. 중에 하나인 거죠? SKC도 대장주죠. 네, 근데 이제 SKC는 이제 워낙 큰 기업이고 사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주로 묶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비즈니스도 굉장히 크니까. 네네. 뭐 사실 삼성전기를 유리기판 주라고 이렇게 하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아, 그쵸. 아, 그 뭐, 정도의 뭐, 애매함인가요? 왜냐면 사실 네. 뭐 기존 비즈니스가 뭐 10조 정도 되는데 아, 여기에서 유리기판 쪽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오한 회사를 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아,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HB테크, YC캠 정도는 네. 정말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관련주로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삼성 전기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사업 전략 변화가 약간 감지되거든요. 네. 기존에는 SKC 같은 경우는 TGV라고 하는 유리 가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불산에 녹여가지고 상하 그 채널 연결하는 거는 외주를 줬어요. 그 FNS 전자라는 비상장 업체한테 줬고 네. 사실 필옵틱스 장비가 FNS 전자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는 SKC 쪽에 납품하는 게 맞지만 그러네요.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TGV부터 뒤에 ABF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적층하는 것까지 다 직접 하려고 했었거든요. 세종 사업장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대기업이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게 사실 유리 가공, 예전에 그러니까 유리 가공업의 그 전통적인 유리 가공업이 뭐였냐면 옛날에 시계, 아, 시계 유리가 강화 유리잖아요. 네. 깨지니까. 네네. 그래서 시계 유리가 원래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사실 모든 그 어떤 지금 요소 기술의 기본이 시계 유리에서 파생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산업이 다 중국으로 갔어요. 왜요? 왜 갔냐면 이게 오염 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얇은 유리를 네. 강화시키려면 케미칼에다가 엄청 많이 담궈야 되고 아, 그리고 이거를 막 계속 깎아내면 네. 유리 그 파티클들이 물에 막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오. 그러면 이게 환경 비용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후진국일 때 대충 하면 네.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선진국의 환경 규제를 받으면 네, 이게 네. 생산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중국으로 간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그 환경 비용을 생각하면 네. 대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랑 중소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가 대기업이 더 빡세겠네요. 빡세요. 만약에 뭐 삼성에서 뭘 했는데 이거 네. 무슨 뭐 케미컬이 유출됐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할 비즈니스냐. 그리고 유리 자체가 네. 아무리 잘 가공해도 이게 미세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불량들이 많아서 아. 수율이 막 정말 뭐 네. 80% 90% 이렇게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품질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그냥 머리 아프니까 외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거를 이제 삼성전기가 직접 다 원래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다 기술을 내재화하려고 하는 니즈가 많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외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지금 캠트로닉스 쪽이 유력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캠트로닉스가 뭐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유리기판 쪽으로 좀 모멘텀 받는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그럼 어쨌든 유리기판이 중소기업 쪽이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경쟁자가 진입할 만한 진입 장벽도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요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 유리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 가공업은 유리해요. 그러니까 네네. 외주 가공하는 네네. 건 유리한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만들어서 주면 이걸 또 적층해서 그 기판 만드는 건 또 굉장히, 기판까지는. 예, 그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구리 그 채널 들어가야 되죠. 네. 회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상하로 이제 TGV라는 거 통해서 구리 또 채워야 되죠. 상하 그리고 이게 뭐 그 복층 구조란 말이에요. 막 3층, 4층 복층 네네. 구조인데 그것도 붙이는데 중간에 또 ABF라고 하는 절연층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사실 TGV라는 공정이 전체 그 뭐 유리기판의 공정의 절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에 그 또 적층하고 막 그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난이도 높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 공정부터 네. 이제 기판 네. 그리고 그 유리 기판 가지고 이 기업이 이걸 만든다. 네. 한 번에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유리 그 기판을 전체를 만드는 회사는 인텔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SKC 앱솔릭스, 네. 삼성전기, 뭐 LG 이노텍 그리고 일본의 기존의 플립칩 BGA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에 뭐 이제 인텔이나 AMD 쪽에 이제 CPU, GPU 쪽에 들어가는 그 기판을 하는 회사가 이제 그 이비덴이나 신코덴키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TGV라는 공정이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플라스틱에 드릴 가지고 구멍 뚫는 거랑 이 유리에 구멍 뚫는 건 다르잖아요. 네. 유리는 구멍 뚫으려면 깨지면, 깨지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막 뚫으려면. 그러면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이거를 불산에 담궈서 네. 그거를 촥 이렇게 이제 어떻게 그 구멍을 좀 더 이제 확대하는 거죠. 네네. 불산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TGV라는 공정인데 그런 쪽을 지금 이제 현재 가공하고 있는 거는 SKC 앱솔릭스 쪽에 FNS 전자라는 비상장 기업이 그런 쪽을 하고 있고요. 거기 장비는 이제 필옵틱스가 납품하고 있고 네. 삼성 전기 쪽에 들어가는 그 TGV 저기 그 레이저 장비는 독일의 LPKF라는 회사가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가 왜 TGV 쪽으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캠트로닉스는 원래 유리 슬리밍이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유리가 보통 0.5T 정도로 두께로 오는데 이거를 거의 절반을 깎아내서 납품해야 되거든요. 네.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불산이나 이런 케미컬 다루는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캠트로닉스가. 네, 그래서 싱글라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약간 요소 기술들이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비즈니스를 이제 삼성전기가 외주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적층하고 뭐 이런 쪽은 기존에 이제 그 기판 밸류체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TGV랑 뭐 이제 그럼 유리 외관 검사 이런 걸 하려면 이제 HB테크 같은 회사들이 3D AOI 같은 기술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인텔 쪽의 유리기판 쪽에 뭐 인발브되어 있는 인텍 플러스도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회사들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유리기판이 확실히 그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이 좀 충분한 핵심 소재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살짝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네.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투자 의견은 지금도 유효하다. 네.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의 뷰가 단기로 보잖아요. 네. 업사이클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막 1년 6개월짜리 긴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펀더멘털로 분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업사이클 짧을 때는 모멘텀 중심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사실 네. 지금 유리기판만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유리기판이 제일 괜찮다. 유리기판도 괜찮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DSP 쪽과 IP 같은 이제 이런 말랑말랑한 거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쪽도 만약에 수급이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도 충분히 뭐 지금 퍼포먼스 나쁘진 않죠. 그래서 뭐 에이징랜드나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오르기 전에 우리 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빨리 그 캐치해야 된다. 이 네, 사이클이 맞습니다. 올라갈 때 그렇죠. 빨리 잡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렸죠. 턴어라운드를 놓치면 먹을 수 있는 룸이 많이 없어지는데 룸이 많이 없어졌죠 이미.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 있어요. 저거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괜히 그런 댓글 달고 다니지 마시고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약간 그러니까 사실 돈은 낙관론자가 벌어요. 그렇죠? 예.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실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 덩어리라 못 먹어요. 예. 비유를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 하면서 막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전에 내가 해봤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되더라. 네네. 기업은 생물이고요. 시장도 생물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 지식은 무용 네. 지식이에요. 네. 엘빈 토플러가 obsolete라고 했죠. 네. 업솔리즈. 무용 지식. 네. 점점 더 한층 똑똑해지신 우리 대표님. 그걸 지금 1년 만에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네. 네. 아유. 아유, 그렇습니다. 세영 하나 저를 이렇게 네. 보고 있네요. 여러분들 네. 투자 좀 성공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낙관적인 네.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시기열을 3, 4월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3, 4월까지. 네. 벌써 저희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1월달 성과는 어떠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랑 함께 하셨다면 성과가 있으셨겠죠? 그렇겠죠? 네. 네. 저희는 올해도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 매주 함께해요. 2025 반도체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